최근에 코인 시장이 좀 바닥을 자꾸 다져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자리를 만들어줬던 바닥을 좀 찍어줬던 자리인데 이번에도 좀 바닥을 찍는 듯 안 찍는 듯 하지만 우리가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은 어, 반등 찍고 돌았을 때는 뭐든지 다 추세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상승 포인트가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 아직도 단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맞고 빠질 가능성이 더 있고 돌파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의 좀 반등을 줬다 그래서 모든 코인들이 지금 반등을 준다 그래서 지금 바닥이냐 하기에는 굉장히 좀 이른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침에 보니까요, 상승되는 코인들이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데 위믹스는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뭐 별로 시장에 대한 데미지는 못 받은 것 같아요. 데미지를 받았다 그래도 지금 하락한 거의 절반을 벌써 올라온 상태고, 펀디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원 밑으로 내려가서 마찬가지로 좀 자리를 만들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 얘도 이제 월봉상 놓고 보시면요, 거의 다 빠져버린 요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매집이 좀 가능한, 이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한다면은 사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지만, 그렇지 않은 선에서는 추세 돌파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 지금 대부분들의 코인들이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코인을 오늘은 한 가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라 코인인데요. 보라 코인. 보라 코인을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딱 보니까 이번에 대한 하락폭을 다 반납하지도 않고 또 많이 빠지지도 않고, 저는 많이 눌리면 한 600원까지 예상을 했는데 800원을 지켜주면서 계속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라코인의 이제 쭉 형태를 좀 놓고 보니까, 자, 얘도 좀 지켜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800원짜리 800원짜리만 오면은 반등을 주는 모습인데, 혹시라도 시장이 다시 뭐 3,500까지 간다면 보라코인도 하락이 예외는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로서 봤을 때는 보라코인이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다. 샌드박스나 뭐 이런 애들, 뭐 디센트랜더 애들도 좋기는 한데, 그 중에서 모든 이제 시가총액을 제외하고 차트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보라코인이 지금 현재 업비트에서 1위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1등. 현재 보라코인이 1등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보라코인은 이제 두 가지 좀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전체 보라코인만 딱 봤을 때 박스권으로 계산을 좀 한다면, 지금은 바닥을 탈출해서 중간까지 좀 올라온 상태죠. 자,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흐름을 좀 잠깐 본다면은, 어, 팩트는 일단은 지금 반등, 몸통에 대한 부분은 돌파가 됐는데 다시 올라온다면 윗꼬리에 대한 또 저항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를 확실히 돌파만 해준다면은 보라코인은 다시 한 1,400원까지 올라갈 힘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너무 또 크다 보니까 보라코인도 떻게 방향을 확실히 정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비트코인이나 시장이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여기를 돌파했을 경우 1,400원까지도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거 제외하고도 좋은 코인들이 많이는 있는데, 혹시라도 보라코인을 보유하신 분들은 현재 이제 바닥을 좀 딛고 단기 바닥을 좀 찍고 나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항이 되는 상단이 맥스로 봤을 때 1,400원이에요. 1,400원. 짧게 본다면 뭐 1,200원까지 보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일단은 큰 천장까지의 좀 높이로 비교한다면 1,400원까지의 반등 가능성이 있고, 혹시라도 1,400원이 넘어간다면은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보라코인을 이렇게 봐요. 그냥 차트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그때 이제 장대 양봉을 주면서 올린 날이 있거든요. 굉장히 크게 올렸는데 단기 고가로 봤을 때는 요 자리가 되겠죠. 단기 고점이. 근데 요 자리에서 투매가 약간 나온 이후에 주가가 쭉 빠져서 800원을 두 번 지탱해 줬다라는 거. 이번에도 시장이 하락됐을 때 800원을 지켜줬다라는 거. 보통 대부분들의 코인들은 이렇게 깨고 니은자로 약간 빠지는 구간인데, 보라코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힘도 좋고, 월봉에서 봤을 때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탄력도 굉장히 강하다. 그 다음에
좀 사들이는 그런 물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수급도 좀 세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주봉으로 놓고 보니까 이렇게 4주 동안 4주 동안 하락은 했지만 결국에 키포인트 자리는 여기 보라코인은 이제 800원 깨지면 많이 빠질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선만 지켜준다면 다시 계속 이제 지폐주로 좀 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이더리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이제 일봉으로 쫙 보니까요, 이렇게 아직도 좀 빠지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지금 비율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동일한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요. 동일 하락. 하락이 뭐 언제까지 빠진다 이런 게 아니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봤을 때 하락폭 자체가 각각의 차트로 보면은 비슷한 시점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죠. 결국에 두 개 코인 모두.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아직도 하락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보는 부분이 뭐냐면은 모든 코인들이 지금 하락이 굉장히 컸잖아요. 과대 낙폭이 많이 됐어요. 뭐 시장에 의해서 빠졌든 어쨌든 뭐 경기에 의해서 빠졌든 하락은 되긴 됐는데 이 하락된 부분이 너무나도 크다. 그래서 8천만 원을 찍고 나서 두 번이나 찍고 나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 쓰리봉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봉우리가 3개다 해서 쓰리봉이라고 하는데 쌍봉보다 쓰리봉의 하락률이 나올 때는 좀 더 크다라고 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밀린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빠진다 그러면 3,500만 원까지는 아직 위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가 좀 바라는 부분은 4천만 원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4천만 원을 지키면서 돌파 시점이 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거나 4천이 깨져서 3,500이 간다고 해도 시간적으로 봤을 때 길지 않다고 좀 판단을 했어요. 엄청 길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500 위에서만 지켜 놀아준다면 기간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짧게 하락하거나 빠르게 터닝이 될 거다. 대신에 3,500만이 깨졌을 때는 2,000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지금 하락이 된 부분 절반의 거의 하락이 다시 한번 빠져야 되기 때문에 저기 3,500이 붕괴가 된다면 기간적으로 한 2분기까지는 그러니까 올해 한 6월, 7월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여기서 지금 추세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든지 하단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이번 연도 2022년도가 다시 한번 저점으로 살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또는 추가 매수를 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달이 될지 이번 연도 뭐 연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22년도에 확실한 바닥 지점, 즉 우리가 얘기하는 지지선에 대한 전체 흐름에 대한 그 자리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를 반등 짓고 올라간다면 향후 또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8천만 원까지 크게 놓고 폭을 놓고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물리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뭐 개미들 다 손절해서 뭐 깡통 차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많이 빠져버렸어요. 이미. 자, 예를 들어서 자, 깡통 직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깡통 직전인데 조금이라도 그거 건질라고 돈을 손절하고 뺄 바에 그리고 고점에서 이제 꺾이는 게 아니고 지금 요만큼 하락이 됐는데 밑에서 손절할 바에는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왜? 이미 요만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여기서 이거 조금 더 빠진다고 뭐 데미지 있나요? 그쵸? 기다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승부를 좀 봐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하락되면서 많은 분들이 손절을 하셨을 텐데 그 손절한 거 누가 가져갔을까요? 라고 한번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손절한 거를 누가 샀을까요? 다른 또 개미들이 샀을까요? 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것보다는 기관이나 아니면 누군가 기타 등등등 매집 관련된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기사를 보니까 좀 안타까운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데, 물론 하락이 뭐 마이너스 막 80% 70% 이렇게 돼버리면은 힘든 건 맞죠. 예, 저 같아도 그렇게 하면 엄청 힘들죠. 왜? 계속 빠지는데 계좌에는 마이너스가 커지고 있는데 또 밀리니까. 자, 그런데 이미 90% 가나, 아니 마이너스 80%인데 80%나 마이너스 90%나 뭐 차이 있어요. 그쵸? 나는 없다고 봐요. 요 정도면은 또이또이 뭐 도찐 개찐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희망 고문이 아니고 하락이 이미 전저점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요게 이제 3,500이 깨지지 않을 경우에는 후딱 찍고 또 터닝돼서 올라가 버리면 짧게는 5천만 원, 길게는 6천에서 7천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 하락폭이 전저점 근처까지 빠졌구나라는 거를 핵심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당장에 급한 돈이고 써야 되는 돈이라면 그거는 빼는 게 맞죠. 왜? 급한 돈이니까. 네, 근데 그런 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데,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